자, 오늘은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스몰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카닐레드 이퀘이션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서 농도가 어떤 노미널한 값을 갖고 거기서부터 어떤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그 앞에 엡실론 붙여서 이게 매우 1보다 작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이 엡실론은 상수니까 이 미분 기호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고요. 이거의 4승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미분 방정식을 결국 이 플럭추에이션 C 틸다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농도를 프리에너지를 농도에 대해서 이게 미분한 것은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이게 미분,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한 다음에 요것만큼 벗어난, 그쵸? 요거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partial x, partial c 곱하고요. 여기에 결국 곱해집니다만,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미분 앞에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두 개 곱해서 x를 미분한 것은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엡실론 스퀘어가 되는데 엡실론은 매우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하이오더 텀은 우리가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요 항만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항만 쓰게 되면 자, 요 항은 모빌리티를 안에 넣고 엡실론 앞에 붙이고 요 항을 적고요. 요 항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것은 F2'으로 이렇게 좀 간략화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간략화해서 쓰면 결국 우리가 풀게 되는 방정식은 이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이 방정식을 그냥 풀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 4개 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의 변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학수학 때 배운 풀이의 변환을 보면 C 틸다를 K 스페이스로 변환하면 파이를 다시 리얼 스페이스로 변환하면 C 틸다가 되는 이 두 가지 관계식에 의해서 풀이의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풀이의 변환을 하면 C 틸다 K 스페이스로 보내고요. 여기에도 C 틸다 K 스페이스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우측은 C 틸다를 이미 보낸 K 스페이스로 보내면 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시간에 대한 미분은 있으니까 파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x를 한번 예를 들어서 c 틸다가 있고 ikx가 있는데 이 c 틸다 자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요 x에 대한 미분 한번 할 때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ik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 번 미분을 하면 ik의 제곱 결국 마이너스 k 제곱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분의 k 제곱 파이 네 번 하게 되면 마이너스 k 스퀘어의 또 제곱이 되니까 k 4승 그래서 2파이분의 k 4승의 파이 kt 카닐리아드 이퀘이션은 자 여기에는 제곱 x에 대해서 2개 미분한 항이 들어가죠. 여기에서 보면 2개 미분한 항이 들어가고 여기는 4개 미분한 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미분, 4개 미분에 대한 것 들어가고 phi kt 프레 시리즈의 가장 장점은 위치에 대한 미분을 k 스페이스에선 ik 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될 수 없는 곱이기 때문에 미분보다 훨씬 간단한 연산이 됩니다. 좌측은 dt d phi kt 남고요. 자, 이러면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은 요 조건 t에다가 0을 넣으면 여기에 0을 넣은 요 조건이 되니까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솔루션은 결국 요만큼이 어떤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t phi t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phi t면 이 솔루션은 어떤 상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t가 되니까 그 논리대로 여기에 되는데 a는 바로 시간이 0일 때의 phi값. 자, 그래서 C 틸다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이것을 역변환하면 다시 K 스페이스에서 리얼 스페이스로 역변환하면 되니까 이거를 гов하고 디케이드에서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C 틸다가 점점 플럭추에이션이 시간의 때에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살펴보시면 바로 이 익스포넨셜 안의 항, 요것이 양수냐 음수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양수였다면 시간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은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것이 음수였다면 시간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앰플리케이션 팩터라고 하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식을 보시면 K가 여기에 K인데 K는 이 웨이브 랭스의 2파이 웨이브 랭스로 나눈 값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도메인에서 실제 X축 방향, 실제 리얼 사이즈에서의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K는 줄어들고 람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K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가 작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더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고 람다가 길어진다는 건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점점 주기가 길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클래시컬 시오리에서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Q는 그냥 음수이기만 했어요. Q는 음수이기만 하니까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점점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것은 이 클래시컬 디퓨전에서는 모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농도라는 것이 이 안에 플럭추에이션이 들어가는데 이 K가 이게 주기 함수잖아요. 람다분의 2파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Q값이 여기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것은 Q가 지금 요 팩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플럭추에이션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Q값이 플러스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플럭추에이션이 커진다는 의미가 돼서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점점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가 돼서 이것은 결국 상변화가 된다는 것이고 양수인 영역 중 최대인 플럭추에이션 값 Km 값이 결국 그 시스템의 어떤 캐릭터라이즈 웨이브랭스를 결정한다. 그리고 Kc 값은 바로 플럭추에이션이 이 Q 값이 양수가 되는 앰플리케이션 팩터가 양수가 되는 최대 K 값이다. 그래서 요 값들은 요런 정리해서 구할 수 있고 KC를 구하려면 요게 0이 되니까 KC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KM은 Q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값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KC와 KM의 관계를 찾아보면 KM은 KC를 스퀘어 루트 2로 나눈 값이다. 디퓨전 인터페이스 어프로치에서는 원래 요게 있고 요거까지 있다는 걸 얘기했었고 이것이 어떤 3차원에서 뭐 보면 요 단면적의 크기가 A가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diffused 인터페이스를 갖게 되고요.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유니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프리 에너지에서 유니폼한 상태의 프리 에너지를 빼주면 돼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프리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거 두 개가 그냥 이 높이가 같다라고 0으로 놔도 일반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논 유니폼은
이렇게 논 유니폼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유니폼한 상태는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논 유니폼하고 유니폼을 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해요.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고 이것을 단면적 A로 나눈 값이 바로 인터페이스 에너지이며 이것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근데 이것은 좀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 그냥 유니폼 에너지를 0으로 뒀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만 이걸 0으로 놓기 위해선 이걸 이렇게 좀 다시 작업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작업하더라도 프리 에너지에서 결국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게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도 일단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해선 여기 우변을 C에 대해서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해 보겠습니다.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안이 많이 봤던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상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상수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와 x가 플러스 무한대에서 결국 이 2개 미분이 다 0으로 가야 돼요. 그쵸? 아니면 1개 미분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프리 에너지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이렇게 주어진 이것이 0이 되는 조건은 사실 이 두 값이 같아야 돼요. 이 두 값이 지금 여기서 좀 논의를 길게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값이 같을 때 농도에 따른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그것은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항상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하나의 세금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금 내려고 하죠. 그래서 요거가 만족될 때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퀄리브리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이 두 항을 적분하는 것인데 결국 요거와 요거가 같기 때문에 두 배의 이 1차 미분의 제곱에 카파를 곱한 것을 적분하면 인터페이스 에너지가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지고 거기에서는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 조건으로부터 파이라는 거를 도입하는데 파이는 이 두 개는 이게 이퀄리브리엄 콘센트레이션, 이퀄리브리엄 콘센트레이션 값 그리고 농도에서 알파당 이퀄리브리엄 뺀 값 대칭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면 이렇게 된 게 일반적인 W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는다. 자, 그래서 하다 보면 이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것이 미분이 0이 되는 건 1, 0, 2분의 1인데요. 오일러 라그랑주 이큐에이션은 오일러 라그랑주 이큐에이션은 이 식을 넣게 되면 이 조건이 0일 때 만족된다. 1개 미분은 요것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자, 파이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스퀘어 루트를 취한 값이다. 양변으로 나누고 적분해 주면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을 적분하는 것은 부분분수 변환으로 적분하면 돼요. 이거 아마 phi 1-5분의 1 요거 적분하는 거 5분의 1 요거 아마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요 인테그란트 요 안에 게 아마 이렇게 바뀔 거라서 이거 취하면 로그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이거 아크 탄젠트 하이퍼블릭 나옵니다. 아크 탄젠트 하이퍼블릭 요것과 같다. 양쪽에 탄젠트 하이퍼블릭 취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파이 값은 이렇게 얻어진다. 그리고 델타는 이렇게 주어진다. 자, 요식 전개는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지 못해도 돼요. 요거는 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필드 하는 사람이라면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나머지 것들은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프로파일을 얻게 되는데 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프로파일이 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파일이 점점 스티프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스티프하게 변하고 디퓨즈드하게 변하고 0서부터 1까지 완만하게 디퓨즈드 인터페이스를 형성한다. 인터페이스 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했죠. phi 탄젠트 하이퍼블릭, 아크 탄젠트 하이퍼블릭으로 주어졌던 관계식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수식 전개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phi 계산해 보면 시컨트 하이퍼블릭 4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결과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결과는 인터페이스 위스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델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터페이스 에너지 감소하고요. 카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터페이스 에너지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스퀘어루트 A 카파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카파의 스퀘어루트 카파에 비례해서 여기 카파는 이 프리에너지에서 요 1개 미분 앞에 개수죠. 요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퀘어루트에 비례해서 프리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도한 게 중요한 결과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